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랜만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란 말을 드립니다. 4월 19일입니다. 4.19가 일어난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21이라는 2021일은 경기도지사 유승민과 김은혜의 여론조사가 있는 날이죠. 누가 경기도지사로 선택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고고TV는 항상 보수는 계획이 돼야 되며 그래야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또 중도층, 탈진보층까지 아울러야지만이 보수는 강건해지고 집권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했었죠. 근래에 와가지고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상구 대선이 지난 지가 벌써 40일 다 돼가죠. 40일이 다 됐고 40일 과정을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와 또는 국힘과 인수위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정권은 성공하기가 참 힘들겠다. 제가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은 정치공학적으로 보고 또는 민심의 이동의 불칙에 그러하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는 우리는 문재인 5년의 신적표를 치기 위해서 정권을 뺏어오겠다는 일념으로 정치 초년생이고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를 우리는 선택을 했고 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조국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을 치고 올라갔고, 그죠? 강건한 검사 기질을 의해서 우리는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방송은 유승민 지지를 위한 구태, 꼰수기, 꼰대 기득권이 있는 국힘 당원들에게 고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죠. 청와대를 갑자기 광화문으로 옮기려다가 용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는데 윤석열의 그 젊었을 때 친구들, 그죠? 의리와 또 술간부들, 대표적인 게 정호영이고 이상민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박아버리고 또 한동훈이라는 일개 고검장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좌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합하면은 178석이 되고 그 다음에 진보 좌파층의 무소속이 5, 6만 돼요. 그죠? 그럼 약 185명이 되는데 윤석열의 척을 지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185명이 된다. 즉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가지고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윤석열은 강공 정책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 강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또는 일부 극우들은 문재인을 치라는 거다 하고 또 이재명을 치라는 거다. 한동훈 또는 윤석열의 생각이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될 것인가 하고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렸죠. 압도적인 국회 의석은 민주당 애들이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형이 요번에 상부 대선 때 보시듯이 대한민국은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0.7%뿐이 신성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정치공학적으로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과 갈등과 그죠?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도 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라면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보수 우파한테는 호기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과반을 얻을 신정부의 동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근데 지방선거란 말이죠. 지방선거는 풀뿌리 조직이죠. 풀뿌리 선거고 그것은 전국에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솔직히. 중앙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총선은 2년이나 남았어요. 2년이나 남았으니 그 2년이란 기간을 좌파 진보 또는 중도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텐데, 그죠? 민주당 애들은 죽자 살기로 달려들 텐데, 그 2년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국가 동력은 또 쇄진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이가 정치를 오래 하고 정계나 재계에 많은 인맥이 있고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나쁜 놈만 잡는 검사, 그것도 비리, 큰 비리만 잡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보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면은 좋지만은 일면은 대단히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 정치로 투영한 윤석열 당선자의 한 달 10일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치공학적인 문제고 또 현상의 문제를 보면은 민심의 문제를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대선이 끝나면 보통 통합 모드로 가고 협치 모드로 가고 허니문 시기로 가는데 완벽하게 갈라져 있고 다시 한번 쟁투가 벌어지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 피곤하고 국민은 또 한 번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저런 대통령들 뿐이 없고 왜 저런 정치인들 뿐이 없고 민주당 애들은 졌다고 해가지고 악다구리 물고 윤석열을 벌써부터 훼손하려고 그러고 신임 대통령을 훼손하려고 그러고 국힘 보수란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어거지로 이겨가지고 윤석열을 왕으로 모시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모시며 권력의 풀잎처럼 누우면서 이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진절머리 낳게 신물이 낳게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나는 국힘이 더 힘들다고 봐요. 민주당 애들은 그래도 박지원이라는 26세의 비대위원장을 세워놓고 말이라도 바르게 하는데 국힘은 그래 말이라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난 후로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비록 민주당 애들이 궤변을 내려놓고 악의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30, 40대의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은 돼요. 비례까지 합하면. 그들이 있는 반면에 국힘은 30대 의원이 배현진이라는 애 하나뿐이 없더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가 PPAT를 갖다 실행을 하면서 지방 기초부터 계획을 하겠다 하고 한 거는 대단히 잘한 건데 그것이 중앙정치로 나오려면 10년, 20년이 걸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TV가 왜 유승민을 이렇게 미는가? 저는 유승민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4.19라 그랬죠 오늘. 그죠? 이승만 정권이 그 똑똑한 이승만이가 그 독립운동가인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이승만이가 그 1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모르고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19를 갖다가 학생들 의회에서 혁명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이어받은 장면 정권도 국민을 갖다가 민심을 받든다고 하죠. 해망측한 난쟁을 펼치다가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지들이 처음에는 국회 의석이 과반이 안 돼가지고 과반 조금 넘으니까 야당의 눈치를 보다가
180을 얻고 가니까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하다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게 독재라는 것이죠. 공통점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진시황이 39세에 천하를 통일할 때, 39세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40세인가? 29세인가? 기회가 안 나. 진시황이 통일을 할 적에 겨우 10년 즉위를 하고 법치주의로, 진시황은 법치주의를 갖다가 국가 시책으로 삼았죠. 법치주의로 모든 것을 강압으로 장악하다가 객사를 하게 되죠. 진시황이라는 게 황제의 시초라는 소리예요. 황제의 시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황제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은 진시황뿐이 없었어요. 진시황제. 그가 죽고 나자 3년 만에 진시황 통일제국은 진 통일제국은 몰락하게 되고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죠. 삼국지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삼국시대가. 모든 것이 독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시황이 무너지더라도 이사라는 간신이 있었고 항상 정권이 무너지면은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간신들이 득실됐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십상시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한간정치. 그러면은 왜 고고태배가 여기 유승민 같은 의지 있고 선비적인 사람을 미느냐. 솔직히 정치적으로 큰 사람은 아니에요. 유승민이. 민주당 원내도 그래서 무너진 거고 문재인이 비판하지 않고 조국에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찬양을 하고 보호하려고 그랬고 감추려고 그랬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정호영 사건,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 이런 거. 누구도 국힘 내에서 누구도 윤석열한테 직언을 못해요.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당선자의 신분인데 인수위를 통해서 고려해달라 하는 걸 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을 박아놨다는 것은 한동훈을 자기 복심 중에 복심으로 삼아서 전국을 장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국힘 쪽에 보면은 누구도 윤석열의 장악에 대해서 윤석열의 독재적인 건성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라. 인수위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인수위원들이 적나라한 토론을 하면서 당선자와 격정적인 토론을 하고 시책을 뽑고 계획을 뽑고 당선자는 물러나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의 친구들을 40년 전의 친구들을 장관으로 수없이 이렇게 들이박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윤석열과의 대결이다 하고 들어오는 거고 국힘의 김은혜 같은 경우는 나는 윤석열의 복심이요 윤석열의 자객이니 이재명과의 대결이다 하고 오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넘들머리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이를 나오라 그랬고 유승민이가 나왔을 적에 나오기 전부터 고고티브는 계속 유승민을 밀고 유승민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엔 극우 보수 없어요. 극우가 없어요. 극우층하는 자유파를 논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가는데 보수면서 보수를 제대로 알고 계획을 하려고 해서 집권을 하려고 그러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일반 시민한테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을 밀고 있다는 거죠. 고고티브는. 그래서 경기도민이 불러냈다. 그죠? 그리고 정치에 는덜머리하고 신물이나 국민들은 유승민이를 경기도지사 한번 해라고 불러냈는데 국힘에서도 나오라고 그랬고 윤핵관들이 나오니까 윤은혜, 심은혜, 윤석열 플러스 김은혜, 윤은혜를 자격으로 해서 유승민을 제거하려고 그러면서 쓸만한 정치인, 마지막 남은 정치인 하나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그러더라. 국힘에서.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이다.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고 여론조사와 일반 밑바닥 시민 여론은 다른데 여론조사가 당내에서 국힘 지지자 즉 당원들한테 60% 정도가 윤핵관을 지지하고 유승민한테는 30% 정도뿐이 안 주더라. 그러면 앞으로 국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마지막 남은 정치인 진짜 보수, 그 다음에 비판적인 보수, 권력에 저항하는 보수, 자기 내부 진영의 권력에 저항하는 보수, 그 진박 파동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는 그런 것.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당원들에게 고하노니 고고TV가 필부고 고고TV가 국힘의 당원도 아니지만은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본선 경쟁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대들이 보수라면은 보수가 다음에도 장기 집권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더 가져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새롭게 솟아나는 젊은 정치인도 키워야 되고 나라도 발전시켜야 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김은혜는 개인적인 역량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호감도는 좋으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보수를 위하고 국민의 힘당을 위한다면은 무지성으로 몰지각하게 윤석열의 권력을 믿고 김은혜를 지지하지 말고 유승민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경기도민의 민심이고 국민의 민심이다 하는 것이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가 찬 일이. 보수에서 배출한 윤석열이가 대통령도 되기 전에 취임도 하기 전에 보수가 망조의 길고 들고 있으니 그걸 막을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이가 4년 동안 경기도에서 실력을 쌓고 경기도에서 시정을 선정으로 좋게 펼치고 견제 세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견제 세력은 윤석열을 일부러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보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도 그렇고 경제 발전도 그렇고 유승민 같은 인물을 하나 남겨놔야지 않겠는가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치 2년짜리 초짜인 윤은혜와 경기도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권력에 붙은 젊은 사람, 자기가 젊다 그러니까 나이 50은 젊은 게 아니죠. 젊은 윤은혜가 윤석열이라는 힘을 믿고 배경을 믿고 마지막 남은 보수의 싹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당원들이 안 그렇지만은 꼰수기라는 꼰대, 수구꼴통, 기득권 그대들 때문에 박근혜가 그렇게 됐고 현재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잔인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죠. 잔인하지 않은가. 그대들이 양심이 있고 국민의 힘당 또 보수를 위한다면은 그만 정신을 차리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까지 하겠습니다.